제가 사각턱 체부불륜과 연부조직이라는 제목을 달고 또 주장도 많죠. 뭐 이론도 뭐 근사하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오늘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 요 모습하고 뭐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설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번, 2번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2번이 좋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1번이 좋다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었고, 제가 진료실에서 겪는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리고 간혹 그런 말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원장님 스타일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사실은 아주 뭐 명확하게 이거다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2번인 턱에도 예쁜 사람은 예쁘고 뭐 1번인 여자여도 이쁜 사람은 이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어떤 말할 때 표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김다미 씨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다미 씨 같은 경우가 2번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죠. 뭐 성형외과 의사로 봤을 때는 뭐 어디가 이쁘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김다미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해 우리는 그 드라마에서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NJ라는 역으로 나왔던 그 어린 배우 있죠. 그 배우는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그냥 갸름 뾰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웃을 때 그 표정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보조개 싹 들어가면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뭐 1번이냐 2번이냐 하면은 2번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저는 1번인 사람도 예쁘다고 느끼고 2번인 사람도 예쁘다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제 취향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당시에만 해도 근 500분 가까이,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492명 돼 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었겠죠? 한 500분 정도 가까이 이제 투표를 해주셨어요. 1번이 좋다고 해주신 분이 86%, 되게 많죠. 그래도 2번이 갸름한 사람이 좋다고 한 게 또 14%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14%라고 해도 뭐 1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턱 라인, 다시 말하면 요런 턱 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절대 안 되고 이게 맞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다른 분에 대해서 막 너무 비난하거나 조금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실제로. 곧 죽어도 2번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곧 죽어도 1번인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턱 라인이 어떤 건지를 저는 묻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라면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저는 2번 쪽이에요, 저는 1번 쪽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겠고, 또는 2번이지만 조금은 뭐 1번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고, 또는 1번이지만 약간은 2번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이제 중간선 타는 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계시겠죠. 어쨌든 설문조사를 해보니 5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86% 정도가 1번이 좋다 하셨고 2번이 좋다고 하신 분도 14%나 됐어요. 그래서 이 14%의 의견이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조금 봤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뭐 걸그룹도 아니고 1번이요 라고 말하신 분, 넓은 턱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미의 기준은 나이가 변하면 같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 말도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1번이 이병헌 씨나 뭐 이런 뭐 느낌이 든다고 하고, 2번은 송강 씨, 제가 이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송강 씨 이런 턱 느낌이 여리여리한 아이돌 느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게 개인 취향이 존재한다 이거였고요. 근데 여기에 댓글에 또 이렇게 다르신 분 있어요. 눈이 있는 거 맞음? 뭐 이렇게 막 좀 비난하는 댓글. 전 요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1번이요. 뭐 숫사자가 생긴 이유는 얼굴뼈가 커서이고, 뭐 서열 얘기해 주시고, 동물 얼굴뼈 작은 애들은 다 약해 보이고 남성성이 없어 보여요.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병헌 씨 사진을 한번 봤어요. 이병헌 씨는 1번보다도 훨씬 커요. 굳이 뭐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분이에요. 길이도 길고 각도 크고 이렇게 턱 끝에 이렇게 각이 진 이런 모습이죠. 잘 보시면 길이도 상당히 길고 여기에 이렇게 각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각지고 여기도 이렇게 귀밑각도 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에서 좋아하는 마초 느낌,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우주인 비욘드 걔 같은 그런 외국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각턱 남성성이 강조된 턱 모양, 이게 이병헌님이지. 사실 1번 턱도 이병헌님에 비하면 한없이 갸름하죠. 한없이 갸름하잖아요. 짧고 여기가 뭐 각이 뚜렷하지도 않고 둥글둥글하죠. 근데 이병헌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쫙, 쫙, 쫙 이런 특징적인 턱을 갖고 계시죠. 이것도 길어요. 또 요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준 것 중에 아이돌 같은 송강, 이래서 송강 씨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누군가 했더니 이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송강 씨라는 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넓고 요거 길고 약간 좀 그래도 각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턱은 이렇게 조금 넓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각이 진 요 느낌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턱 1번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둥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돌 느낌의 송강 씨라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송강 씨는 그렇게 뭐 각이 귓밑각이 조금 있고 약간 이렇게 각이 진,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눈에서 요 여백을 보세요. 이 여백이 굉장히 정면에서 볼 때 좁은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이런 타원형의 긴 타원형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길어도 뭐 각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걸 뿐. 지금 이 각은 누가 봐도 여기서 이렇게 각이 있는 이런 얼굴이죠. 그러니까 송강님도 사실은 2번 턱 모양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볼 때 각지고 큰 얼굴, 갸름하고 뾰족한 얼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데, 예를 들어주신 이병헌 씨나 송강님 같은 경우는 전혀 1, 2번에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송강 씨는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다고 보겠죠. 여기서 각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송강님이 되는 거지 2번이 송강님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댓글 중에 2번 같은 뾰족턱이 어울리려면 그만큼 얼굴이 넓이가 작아야 된다. 이 좌우폭이 좁아야 된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고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이제 제 눈높이까지 와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게 헛짓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는 얼굴의 모든 구조를 봐야 될 것 같다. 맞는 말이에요. 전체 눈, 코, 입도 봐야 되고요. 두상부터 다 봐야 돼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거 되게 뿌듯했어요. 2번은 남성성이 적어 보이나 흔히 말해 사막여우 같이 날카로운 인상에는 어울릴 것 같고, 이것도 틀린 말 아니죠. 1번은 어느 인상이나 무난한 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좋은 정답에 가까운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카리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봤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1번 무난하고 2번은 무쌍의 콧대가 높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무쌍 콧대보다는 얼굴 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넓은 채로 여기만 이렇게 뾰족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적해 주신 말이 맞고 1번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비대칭이 조금 있고 광대부터 턱끝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안정적이다.
2번은 얼굴에 비해 너무 왜소하다. 여자라고 해도 너무 턱 작아 보인다. 이런 취향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또 중안면부 길이나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또 어떻게 생겼고 이 폭이 어떻고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얼굴이 진하게 생기고 광대가 있으면 1번, 아이돌처럼 기생오라비 느낌이면 2번,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카리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이쁜 걸그룹이더라고요. 에스파였나요? 맞나요?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아이고야 이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아우 이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우 요런 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 들어가서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그냥 아이고 우리 딸 하면서 놀기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예쁘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턱선이 뾰족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런 턱 느낌이라면은 애시당초 말한 요런 느낌하고 비슷하다. 인정. 그래서 요런 느낌. 근데 웃을 때 보면 이분도 이게 볼이 뚝 나오니까 턱이 유독 삐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여자 요런 얼굴은 뭐 아까 말한 턱선에 진짜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분도 역시 눈 사이 폭이 굉장히 좁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눈이 시원하게 크고 그 다음에 코가 오똑하고 얼굴 폭이 좁으면 이런 턱도 어울릴 수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런 턱선이 어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내가 턱선이 이렇게 생기면 카리나 느낌이 날 거야. 이런 오해에 빠지는 것도 또 사실이겠죠. 또 칼만 신드롬이라는 그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많이 고생하신 분이라서 이제 뭐 성성숙이나 이런 어떤 남성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의견도 저는 이제 다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댓글에서 제 개인 선호보다는 환자분의 생각과 취향이 제일 중요하죠 라고 또 답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맑은 달님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누가 뭐래도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가끔가다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 이뻐져요?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지난주에 비대면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죽어도 죽고 싶을 만큼 간절히 안젤라 베이비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 본인이 선호하는 느낌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대다수가 1번을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어떤 분이 남자인데 안면윤곽 3종 3개월 차인데 전 2번처럼 되면 좋겠네요. 남자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죠. 또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또 뭐 박서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박서준님 한번 정면 사진 한번 보시죠. 박서준 님도 이 귀밑각이 꽤 있으신 분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병헌 씨보다는 조금 작지만 이런 턱의 각도가 있고 턱 끝이 이렇게 일자로 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박서준 씨 턱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박서준 씨 턱의 특징은 여기서 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성이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하고 또 이 1번이 가깝다라고 하기에는 또 여기 조금 요런 데가 이렇게 각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박서준 님도 그래서 일부는 좀 각이 있는 얼굴이어서 1번이냐 2번이냐 말하면 1번에 가깝지만 1번보다도 조금 더 크고 각진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게 맞고요. 2번이 더 어울리려면 얼굴 폭이 좁아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워너비예요. 2번이 워너비라고 하셨어요. 2번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워너비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요. 또 2번이 낫다는 사람은 그냥 안과부터 가라. 이런 건 조금 그래요. 뭐 본인이 2번이 좋다는데 뭐 내 생각에 1번이 맞다고 우기면서 너 잘못된 거야. 너 눈이 삐뚤어졌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여도 2번이면 인생 망한 급인데
아니, 카리나가 뭐 인생 망한 급 아니잖아요. 이번처럼 보이지만. 그죠? 이번이 예뻐 보이면 레알 뭐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요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연예인 중에 2번 같은 얼굴형 가진 사람 단 한 3명도 없음. 그나마 카리나 뭐 말씀하셨네요. 1번은 그냥 딱 적당함. 그죠? 2번이 전형적인 한국 미의 기준인데 요거는 조금 저도 동의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2번이 전형적인 한국의 미 기준은 아니거든요. 대체 어디서 한국인들이 이쁘고 잘생겼다는 사람 중에 저런 얼굴형 갖고 있는 연예인 한 명이라도 대보삼. 남녀 불문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케이팝 아이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반말하고 이렇게 말싸움 안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케이팝 아이돌 중에 저런 애 한 명도 없는데 그나마 카리나가 이랑 비슷한데 카리나도 저거보단 덜 뾰족함. 이분 말이 맞아요. 이번은 인스타에 많은 얼굴, 연예인은 없어요. 사실은 요 말에 저는 조금 더 동감해요. 왜냐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지금 이런 턱을, 이번 턱을 가지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너무 성괴빌 난다 이런 말 때문에 싫어하세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인스타에는 이런 턱을 가진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다 다른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캡처했던 자료 모아놨던 건데 다 다른 분이에요. 아주 과하게 뾰족한 이런 턱도 있고요. 이 턱도 굉장히 과하죠. 이 턱도 굉장히 과하고 이것도 굉장히 과하죠. 이것도 조금 과하고요. 그러니까 인스타에는 이런 턱의 사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도 맞아요. 자, 남녀 불문하고 1번이 안정감이 보인다. 뭐 맞는 말이고요. 더 갸름해 보이려면 깎는 게 아니라 상하 길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쳐드릴게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셨어요. 다만 턱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려 보이면서 뾰족하게 길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어떤 수술 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턱이 작고 얼굴이 폭이 좁고 약간 무턱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 필러든 보형물이든 해서 턱을 조금 길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갸름해져요. 그래서 약간의 무턱에 폭이 좁고 살이 두껍지 않은 그런 환자들을 턱을 조금만 길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필러가 됐든 보형물이 됐든 뭐 턱끝 수술이 됐든 하면 여러분들이 와, 되게 갸름하고 예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자세히 본 건 아닌데 카리나 님도 약간의 물음표가 있어요.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지적을 해주신 걸 보고, 진짜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투표해 주시는 분들이,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이 사진에선 이쁘겠지만 1번이 사람다워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에 보면은 아주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의 턱에 이런 턱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첫인상 느낌 되게 예쁘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과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쇼핑몰 헤어, 뭐 저 모델 헤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조금 불편할 정도로 턱을 뭐 필러로 주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분은 1번도 갸름해 보여요 라고 하셨어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1번도 갸름해 보인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난 남잔데 무조건 이어. 주위 애들도 다 갸름하고 저도 윤곽으로 갸름해서 젠더리스 느낌도 나고 이쁘장하고 그런 얼굴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를 듯.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끔가다 환자들한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걸 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 그룹, 그러니까 소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생활하는 환경의 집단의 어떤 표준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사회 또는 뭐 법원,
또는 학교 이런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이런 곳에 만약에 빨간 립스틱을 한번 바르고 출근을 해보세요. 그럼 주변에서 너 오늘 무슨 일 있냐?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또는 아주 짧은 치마를 입거나 아주 높은 굽을 가진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좀 불편한 시선으로 본인을 보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사회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아주 극단으로 가볼게요. 인터넷 쇼핑몰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극단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히려 연예인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세요.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굉장히 튀는 그런 걸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나 입을 법한 그런 출근하는 오피스룩을 입고 나온다? 그러면 촌빨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반대로 그런 막 모델분들이 그런 보수적인 사회에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치장을 하고 나타난다면은 뭐야 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집단이에요. 또 집안 분위기도 있죠. 또 나이도 있죠. 또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또 지금 이렇게 써주셨지만 젠더리스라는 말 병원에서는 가끔 겪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분인데 자기는 여자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는 여잔데 자기는 바이섹슈얼이다. 그런데 자기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여자지만 남성성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상해, 이상한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로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저는 의사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을 보지만 제 나름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정상 범주에서 환자분이 마음껏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넘어가는 건 신중하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조금 과하다고 느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내용 중에 다 존재한다는 걸 꼭, 이 댓글 보면서 여러분한테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1번에 제가 이렇게 아무런 멘션 없이 남자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사진을 올렸어요. 옆면은 사선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1번이 좋으세요? 그래도 2번이 좋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계 결과가 조금은 바뀌었죠. 아까는 이게 14%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분들이 10% 정도가 일로 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94%가 됐어요. 변함없이 1번이다. 물론 이제 투표 수가 좀 적긴 하죠. 500분이었는데 한 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거 어제 올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비율상 보면은 여기 있던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가 1번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옆모습 보니까 2번 안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카리나 님이 또 옆모습이 어떤가 한번 봤어요. 어? 괜찮은데? 이렇게 꺼져 보이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거 없잖아요. 괜찮잖아요. 예쁘기만 한데? 근데 처음에 저는 이 사진 보고서 구하라 씨인가 했었어요. 약간 구하라 씨 느낌 나지 않나요? 이 사진은? 근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으로 이 카리나님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특징적인 사진이라서 요거를 지금 하나 집어놨는데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턱끝이 조금 눌린 느낌 있지 않나요? 요거. 그쵸? 이거 보면은 무턱인데? 지금 요 모습도 보면요. 코가 높고 코가 높고 입이 조금 나와 보이고 턱이 없어요. 무턱이에요.
그런데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눌린 듯이 꺼진 데가 있었네? 옛날엔? 그럼 그렇지 무턱이었을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사진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엉덩이 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느 사진을 보니까 또. 그리고 이때보다 여기서 잘 보시면 조금 길어졌죠. 뭔가 여기 이벤트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진이 뭔가 이제 각도나 조명 때문에 또 달라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요 턱으로 간 거는 여기가 꺼져 있던 게 뭔가가 메꿔졌고 그 메꾼 게 아마도 필러일 것 같고 길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폭이 좁고 이목구비가 예쁘고 약간 턱이 작은 무턱인 환자에서 길이만 늘려주면 이 느낌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턱이 크고 그런 사람을 인위적으로 수술해서 만들면 자칫하면 이 느낌이 난다는 얘기예요. 또 2번 이렇게 해놓고서 댓글을 봤어요. 저렇게 갸름한 사람 중에 사면 쪽에서도 갸름하고 라인 이쁜 경우가 있음. 그쵸? 카리나님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2번은 이중턱이 걸리고 1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날카로웠으면 하는. 그쵸? 여기서 더 날카로웠으면 하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는 이런 느낌이 된다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느낌에서 여기서 조금 더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귀밑각도 살짝 있는 듯하고 여기처럼 살짝 있는 듯하고 그러면 턱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턱이 길어지면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길어지면 갸름해지지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선이 어딜까를 찾아야 돼요, 서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갸름해져서 좋아 보일 것이냐, 아니면 갸름해져서 좋아 보이기는커녕 나이만 들어 보이고 마녀처럼 보일 거냐, 이거는 정말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녀 같은 턱을 누구는 갸름하다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런 턱 정도 되면은 약간 마녀 턱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요 정도면 살짝 마녀 턱 느낌 아닌가요? 요 정도? 약간 요 정도만 해도? 약간 요 정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턱 끝에 지금 필러로 뭔가를 해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갸름한 걸 넘어서 마녀 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 폭이 넓은데 턱을 뾰족하게 갸름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 폭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좁죠. 더군다나 입이 작아요. 근데 그나마 입이 크고 이러니까 좀 덜 넓어 보이고 좀 덜 어색해. 근데 너무 턱만 길어지다 보니까는 여기는 둥글게 가다가 여기서 뿅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선이 진짜 피부 얇고 살 많이 안 찌신 분들의 한정에서 턱선 해야 한다고 봄. 이건 정말 정확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 2번 케이스 같은 경우 측면 사면 이쁜 사람들 많아요. 있어요. 또 이제 뭐 댓글 중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 차은우 님도 보세요. 귀밑각이 남자치고는 별로 없죠. 하지만 이 턱 끝에 이 각진 모습, 정면에서 이 모습. 요새 남자들 중에서 미남을 뽑아라 그러면 거의 차은우 씨가 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댓글 중에 남겨주신 분이 서강준 님이에요. 서강준 님 보면 굉장히 여기가 좁죠. 그러니까 서강준 님 보고 이 턱이다, 이 턱이 2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서강준 님은 그 정도는 아니죠. 여기가 길잖아요. 일단 여기가 길고요. 물론 턱은 귀밑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여기가 좁아요. 그러니까 요 폭이. 그러다 보니까 갸름해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이분 역시 요 여백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턱이 길지만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갸름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또 황치열님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황치열님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면은 여기 요 폭이 이분도 좁죠. 하지만 여기 각진 모습은 있죠. 그러니까 약간 황치열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죠. 과장하면. 근데 또 요런 라인 보면은 뭐 수술로 이벤트가 있었나? 남자치고는 이렇게까지 없으려면은 이거는 턱을 한번 손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은 해보게 되는데 제가 뭐 본 분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할 때 조금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느낌, 이미지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마니에다가 쌀 담는 가마니에다가 샤넬 마크 붙여놓으면 명품인 줄 안다는 말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우리는 그 마크가 주는 이미지에 지배당해서 그 쌀 포대기인데 그 가마니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실체를 보고 분석할 정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느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비교 분석할 정도로 세심하게 보지 않아요. 제가 무턱인 환자들 수술하거나 재건한 환자들 수술하거나 그런 다음에 경과 보러 오실 때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뭐래요? 알아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냥 보일 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 뭐 아시잖아요. 뭐 엄마가 파마하고 와도 아빠 모르잖아요. 뭐 꼬불꼬불하고 왔는데도 염색 까만 머리가 노랗게 하고 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보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방송에 나오시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이쁜 아이라고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 전지현 씨 있죠. 전지현 씨. 전지현 씨 되게 예쁘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보면 매력 절절 흐르잖아요. 근데 전지현 씨 되게 예쁜데 얼굴 눈, 코, 입을 가리고 얼굴형만 보면요. 박경림 씨나 거의 삐까삐까해요. 얼굴형은 절대 예쁘지 않아요. 완전 남자턱이에요. 근데 전지현 씨 보고 누가 얼굴형 갖고 뭐 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얼굴형 골격으로만 보면은 남자 골격을 갖고 있어요. 각진 얼굴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보면 뭐 많은 분 얘기 나왔죠. 뭐 카리나 얘기, 뭐 이병헌님 얘기 나왔고, 뭐 송강님 얘기 나왔고, 카리나님 얘기도 나왔고, 또 박서준님 얘기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멘션하신 언급하신 분하고 실제 모습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익숙해짐, 뭐 누구는 잘생겼어, 카리나 여신이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익숙해짐이 때로는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걔 연예인이잖아, 걔 인플루언서잖아, 걔 무조건 이쁜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또 브랜드와 인지도로 판단을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감히 송혜교 씨를 얼굴을 지적질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송혜교 씨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송혜교가 비대칭이야. 그런데 실제 사진 놓고 줄자 그어가지고 보면은 비대칭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런 사진들을 보거나 또는 수술 전후를 볼 때 이게 한 각도로만 볼 것도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봐야 되고 뭐 어떤 표정 지을 때도 봐야 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어떤 광고 화보 촬영 같은 거, 그 광고 사진, 화보 촬영 사진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 포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얼굴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뭐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또는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렇게 도철하듯이 찍은 스냅샷들 있죠. 그런 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왜냐면 같은 배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보세요. 사각턱이 있었다 없었다 해요. 막 턱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요. 사진들 보시면. 그게 뭐 수술을 해서 어쩌다 저쩌다 말이 나올 만큼 포토샵으로 마구마구 만져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놈 핸드폰 셀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모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인스타로 DM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뭘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자기의 아바타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 포샵을 해서 올린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그 친구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뭐 구등신에 얼굴 막 가름뼈 쪽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는 거냐 그랬더니 원장님 요새 어플로 그냥 찍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 갖고 셀카를 올려가지고 수술 후기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게 수술해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포샵으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색안경을 좀 끼고 보셔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블로그나 뭐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술 전후 사진도 어지간히들 요새 보면 만지거든요. 또는 뭐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무턱이라고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수술 전후라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옆모습만 보여줘요. 옆모습. 완전 옆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턱해서 검색해서 뭔가 사진을 보시려면 병원에서 올린 그런 홍보 사진을 보시려면 이 각도를 꼭 보세요. 사선에서 나온 각도라고 사면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영어로는 3쿼터 뷰라고 하는데 정면, 사면,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면, 측면, 사면. 근데 무턱 환자는 전부 다 측면만 있어요. 왜? 여기가 꺼지거든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면에서. 그럼 또 이걸 가리려고 살짝 또 뽀샵을 하기도 하고 조명으로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해지셔야 된다. 그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인터액티브하게 좀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하나 이제 또 투표를 합시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1번 턱선이 좋으세요? 2번 턱선이 좋으세요? 자, 그럼 정면 사진 말고 측면 사진도 볼게요. 자, 측면 사진은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아, 사면. 측면도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1번이 49%고 2번이 51%예요. 애매하죠? 아니, 뭐 정면은 1번이고 측면은 2번이고 이게 아니고 골라야 돼요.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 이렇게 골라야 돼요. 둘 다 예쁜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요. 다 달라 보이죠? 근데 다 같은 날 찍은 CT 사진이에요. 1번, 2번의 차이는 뭘까요? 1번은 하고 2번하고 이거 뭐 한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아무 정보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이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배제하려고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보여드리기만 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2020년 8월 25일 날 CT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2020년 8월 25일에 오셨던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 1년 있다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2021년 작년 8월 25일 날. 잘 보시면 빨간 화살표 부분이 파란 화살표 부분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정면에서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살짝 더 나왔죠. 잘 보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 부분이 조금 더 이쪽이 튀어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부분은 더 꺼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더 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사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 빨간 부분은 왜 더 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볼록한 튀어나온 그 여드름 자국 같은 요 녀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가 지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쵸? 빨간 때는 더 들어가 보이고. 이게 측면에서 모습이고요. 아, 사면. 그럼 측면에서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극명하게 빨간색 부분 여기는 더 들어간 것 같고요. 파란색 부분은 밑으로 이만큼 내려온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지금 내려온 느낌이 들죠. 턱선은 약간 또렷해졌죠. 그렇죠. 근데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없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2020년 9월 언제쯤 찍은 사진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2020년 8월에 저한테 왔을 때 CT고요. 그리고 이건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2021년 8월에 오신 거고요. 근데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거든요. 보면은 2000년 8월 25일에는 코가 낮았어요. 근데 1년 있다 코가 높아지고 길어졌고요. 그리고 아랫입술도 살짝 두꺼워졌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러를 맞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턱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 후 몇 달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에선 이렇게 보여요. 이게 매칭이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옆에서도 보면요. 이거는 고개를 이렇게 하고 찍은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이 거리를 보셔야 되는데 훨씬 앞으로 빼져 있죠. 턱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찍은 거랑 이렇게 하고 찍은 거 차이예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트릭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CT를 이 CT는 지금 제가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각도까지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귓볼 높이에서 딱 선을 그면은 지금 여기도 인중 부위도 조금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턱은 뭐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더 꺼져 보이고 여기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생겼어요. CT를 보면 저한테 오셨을 때 8월 2021년 그러니까 요 무렵에 요때 오신 CT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는 모습이 여기에 음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더 꺼져 있죠. 가뜩이나 여기가 꺼져 있었는데 여기가 뭔가 들어가니까 더 꺼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본 시멘트기는 한데 이게 뭐 프린터로 만들었다라고는 누구도 인정하기 힘든 그냥 손으로 주물딱주물딱 해서 넣어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진을 보고 이거 수술하고 이거 좋아졌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물음표로 다다다다다 쳐놨죠. 이유는 수술 후 이게 얼마나 된 건지를 항상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수술하고 나면 부으니까. 부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수술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정보 검색 시에 또는 수술 병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광고 사진 또는 뭐 후기 뭐 이런 걸 보실 때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 시에는 수술 후 얼마나 경과됐냐를 보세요. 그래서 뼈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후 2달 미만, 뭐 많이 양보해도 한 달도 안 된 것들은 아예 무시하세요. 그건 수술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달도 안 된 모습을 갖고서 수술 후 사진이나 뭐 느낌이 좋아요. 후기 보면 일주일째예요. 반창고 띄고 사진 찍고 막 오늘 실밥 뽑고 왔어요.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건 많잖아요. 이거
아예 걸르세요. 그리고 그 표기가 안 돼 있는 사진은 그냥 믿지 마세요. 그 표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또. 명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에다가 사진을 올리거나 할 때 저렇게 수술 후 얼마나 지났냐, 그게 표기가 없으면은 의료법 위반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다 뭐 잡으러 다니지는 않으니까 누군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의료법상으로는 무조건 저거는 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수술 전후 CT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뼈 수술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장하는 거 거짓말이니까 사기친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맨 얼굴로 있는 거랑 화장하고 메이크업 진하게 한 거랑 야씨 얼굴이 사기야, 넌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 우리가 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뭐 명품 논란이 있었던 그 출연자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제가 메이크업 안 한 얼굴 보고서는, 우와, 이거 대단한데? 메이크업 신인데? 막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메이크업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그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유튜버 중에서 우리나라에 그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 있던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분장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화장술로 커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진 각도, 조명, 그 다음에 포샵 또는 어플,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성형 어플에 나오는 후기들 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뭐 한 달, 두 달 된 후기들 있잖아요. 그 내용 보셨나요? 저 가끔 보거든요. 환자들이 갖고 와서 보는데 그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뭐 원장님도 친절하고 병원 분위기도 좋고 직원분도 친절하고 너무 수술 잘 받고 아프지도 않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면서 오늘 실밥 뽑고 왔는데 한뜻 얼굴이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후기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돈 받고 쓰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돈 받고 쓰는 거예요. 아니 수술하고 윤곽 수술하고 2주 만에 실밥 뽑고서 얼굴형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있는 사진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인스타 친구 추천, 그 친구 뭐지? 그 뭐 마팔 그 신청이 와가지고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저 누구예요?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술한 환자분이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 난 진짜 못 알아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스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말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지 않으면 그런 사진에 우리가 놀아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제가 이 순서를 위아래로 바꾸면 이렇게 가면은 재건했나? 이렇게 할 거지만 위아래로 놓으면 수술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혼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이런 왜 그런 페이크를 쓰냐면 뭐 이렇게 조작까지는 아니고 잔머리를 굴렸냐면 선입견을 주기 싫어서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턱선을 한번 얘기해 달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8월 25일 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부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이런 데 꺼진 것도 싫고 막 뾰족한 것도 싫고 이런 게 싫다. 그리고 귀밑각도 나는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자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요때 저한테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요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다가 다른 병원 가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죠. 여기 좀 메꿨으면 좋겠고, 여기 귀밑각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갸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드리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댓글에 있던 거 다 맞는 얘기들이었어요. 뭐냐면, 자, 귀밑각이 생기는 거는 뭐 만들면 돼요. 여기 메꾸는 거 만들면 돼요. 근데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지금 요 사진처럼 이렇게 뾰족하고 갸름한 걸 원하시면 지금 여기를 조금 메꾸고 여기를 조금 메꾸면 둥그레져요. 만약에 요런 뾰족한 턱 라인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길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길어지는 건 싫대요. 왜냐면 이분이 뭐 얼굴이 그렇게 갸름한 편은 아니시거든요. 길어지는 건 싫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동그래지는 거 감안하세요. 턱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살짝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뭐 1월 달에 아마 오실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 12월쯤에. 그래서 이제 1월 12일 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4개월 반 정도, 5개월 좀 안 되는 4.5개월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뭐 크게 붓기 빠질 일은 없죠. 그래서 요런 살짝 귀밑각 만들어주고 여기 꺼진 거 메꿔준 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볼록볼록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끈한 턱으로 만든 게 제가 한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복잡하지만 이 사진은 다 사이즈를 정렬해서 맞춘 거예요. 자, 2020년 8월이에요. 그리고 2021년 8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5개월 정도 돼요. 자, 얼굴 중심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수술 전에 턱 중심 라인은 얼추 맞아요. 여기 꺼진 거랑 여기 꺼진 거랑 조금 차이 나지만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꺼져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 모 병원에 가셔서 사각턱 재건하고 턱을 전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진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더 꺼져 버리는 거예요. 또 턱도 중심에서 조금 더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심 라인을 고려 안 하고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잘 보시면 절골을 요 위에다가 또 하셨죠. 요 위에다가. 그래서 전진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진된 양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이 덩어리 뼈가 약간 요 방향으로 삐뚤어진 효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시멘트를 이렇게 덕지덕지 양쪽 다르게 넣어 놓으니까 실질 턱선이 여기가 더 훅 꺼지고 중심선은 이쪽으로 더 처지고 여기는 꺼진 거 여전하고 여기는 볼록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얼굴 보시면 이 상태로 처음에 저한테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기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여기를 안 만들고 전진을 하니까 더 꺼져 보이고 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체부에다가 볼륨을 줘 놓으니까 여기는 볼록해지고 여기는 더 꺼져 보이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거 다 뜯어내고 정리해서 보형물로 매끈하게 만들었을 때의 턱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분 이 수술을 하신 분 블로그 가보면은 뭐 보형물이 매끈한데 턱선이 매끈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걸 보고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왜 체부 볼륨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면 이 부분이 없으면 요게 생기니까 이게 정면에서는 갸름하다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면에서는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꺼져 있는데 여기를 전진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더 없애버리고 여기를 넣어버리니까 여기가 턱 꺼지잖아요.
이게 체부 볼륨이에요. 이걸 뭐 덜 잘라서 그렇다고 여길 뭐 더 자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건 메꿔야 되고요. 더 자른다고 해결 안 돼요. 고개 들어서 보면 여기 이렇게 패여 보여요. 이 뼈 없는 부분이. 제가 메꾼다고 메꿔놔도 이 부분에 보면 살짝 아직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CT에서 노이즈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긴 더 심해졌잖아요. 이게 수술 후에. 그리고 실제로 메꿔진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사선에서 보시면 이 체부 볼륨 없는 거를 이렇게 뼈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더 패여 보이는 거는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지고 이게 전진돼 버리면 여기가 더 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빠져버리죠. 여길 메꿔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부 볼륨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꺼져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더 꺼진 거 보이실 거예요. 물론 여기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각턱 제거는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들어간 보형물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각턱은 여기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위치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 3D 프린터로 본시멘트를 썼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본시멘트 썼다고 했지 3D 프린터 썼다고는 안 했어. 또 이렇게 말장난할 수도 있고요. 내가 3D 프린터 있다고 했지 수술할 때 쓴다고 안 했어. 뭐 이런 말장난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별로 대꾸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체부 볼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년간 얘기해온 이유를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경우에요. 2010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제가 했던 수술이에요. 2008, 9년인가?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수술 전에 이렇게 둥그렇게 예쁜 친구였거든요. 아, 근데 턱 잘라달래서 그땐 신나게 자를 때예요. 신나게 자를 때예요. 열심히. 근데 수술하고 3개월째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나 이거 수술 잘 했는데? 많이 잘랐는데? 뾰족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거 이렇게, 이런 거야, 이거? 이때 당황했어요, 제가. 미안했고, 아, 이 친구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짓을 다 했어요. 뭐, 레이저도 두드려보고, 주사도 놔보고, 뭐, 여기서 조금 땡기는 미니 거상도 해보고, 실도 넣어보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근 1년 만에 해결을 보긴 했는데, 이때 제가 된통 딘 거예요. 이게 2010년 무렵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렵에 이런 환자가 또 생긴 거예요. 아니, 뭐, 턱 길고 삐쭉삐쭉 하길래, 뭐, 똑바로 맞춰줘서 잘랐는데, 잘랐더니만은 여기가 훅 꺼지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지? 근데 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거지? 이때 고민을 했어요. 2010년 무렵에. 그래가지고, 아, 뼈를 무조건 예쁘게 자른다고, 뾰족하게 자른다고 뾰족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때 느끼기 시작했고요. 이건 저희 직원이었어요. 이렇게 막 광대도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막 턱도 넙대기 해가지고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수술을 해줬는데, 본인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당시 본인도 되게 좋아했고, 뭐 예뻐졌다고 주변에서 되게 뭐 좋다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최근에 보는데, 저도 가끔 가다 옛날 사진들 보거든요. 보는데, 아, 이걸 내가 지금 했으면은 이렇게 안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턱 끝이 매달리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냥, 뭐 자르면 되지 뭐. 신나게 잘랐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개턱 느낌도 나고. 근데 정면 보면 뭐 옛날에 비해서 훨씬 이뻐진 건 맞고. 그런데 이중턱도 약간 보이고, 턱 끝이 살짝 매달린 행잉친도 좀 보이고.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게, 이게, 2012년? 3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다가 그 무렵에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2012년, 3년 무렵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요런 사진을 보내오신 거예요. 윤곽 3종하고 이렇게 됐다고.
제가 겪었던 거잖아요. 3, 4년 전에. 이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뼈 V라인 만든다고 뭐 여기 막 자르고 티절골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옆에서 보면 이중턱에 여기 꺼져서 이렇게 쭉 줄 가는 거. 요런 줄 가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특징적인 모양. 이게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냥 뭐 이 얘기한 지는 지금 한 7, 8년 됐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W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또 오메가랑 뒤집어진 건 이건데. 뭐 어쨌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기로 해서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러고 났더니 이런 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사각턱 자르면은 여기는 절대 처지지 않는구나. 여기는 제 아무리 많이 잘라도 여기 살이 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사각턱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뭐 신경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붙는 부분, 뭐 이렇게 나뉘어요. 교근이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만약에 나누면 여기는 제 아무리 많이 잘려도 교근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절대 안 쳐져요. 근데 여기는 많이 자르면 여기 플라스티스마가 목 근육이 활경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이 이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축 늘어져요. 또 이 방향은 많이 자르면 입꼬리 내림근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고 늘어지고 매달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턱은 많이 자르면 안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처짐으로 제일 꼴배기 싫은 모습이 보이는 게 옆에서 보이는 이 라인이고 사선에서 보이는 정면에서 볼 때는 볼늘어진 거랑 여기 매달리는 게 여기를 많이 자르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이 체부 쪽 볼륨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 그런가라는 거에 그 물음표에 이제 방점을 찍어준 환자가 있었죠. 사실은 그 전에는 제가 수술하면서 느끼긴 했지만 CT를 제가 이 무렵에 CT를 샀는데 그때 산 CT가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피부도 볼 수 없고 뼈도 봐도 뭐 기껏 이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피부 보기도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지금 강남의 성형외과가 요 CT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CT로 뭘 보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비쌌는데 이것도 제가 강남에서 5번째로 샀거든요. 1억 6천인가 8천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한 2, 3천이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ECT가 지금 대부분의 병원에 있어요. 근데 요걸로는 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자세한 음영을 볼 수는 없어요. 아무튼 막 이렇게 해서 CT랑 근육이랑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여기 막 자르면 안 된다는 생각은 확신은 들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볼까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무렵에 이제 이 포스팅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오고서는 모든 게 클리어하게 저한테 확신으로 다가왔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 사각턱 엄청 많이 잘랐잖아요. 여기 엄청 많이 잘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실 거는 ECT랑 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지금 요 CT랑 그다음에 요 CT랑 좀 퀄리티 차이가 확 나지 않나요? 아무튼 간에 CT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옮기면서 이제 바꾸고 그 당시 제일 좋다고 하는 최신 제품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회사랑 겁내 싸우면서 그 회사한테는 저는 진상이에요, 진상.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 한 1년 넘게 괴롭혔어요. 이렇게 세팅값 만들려고. 똑같은 기계지만 다른 병원에서 지금 요 정도로 안 나와요. 제가 1년 동안 그 회사를 지지고 볶아가지고 만든 세팅이에요. 그래서 뭐 간혹 저한테 뭐 CT 뭐 어째 저째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이거랑 같은 돈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요 얘기를 마저 할게요. 2009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2009년 5월 달에. 그리고 2020년 3월에 오셨어요. 제가 이분한테는 여기를 조금 만들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니 나는 여기를 자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한 1년 지나서 2020년 3월에 여기를 자르고 오셨죠.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CT로 확인하고 제가 만들었던 내용하고 완벽하게 맞는 결과가 나왔어요. 경고했던 결과가.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뼈가 이렇게 없어서 여기는 일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를 더 자르면 얘는 더 늘어져요. 지금 얘보다 늘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얘는 올라가요. 자르면. 지금 여기 신경 나오는 데랑 여기랑 보시면. 그런데 제가 10년 전부터 고민해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확인했던 내용이고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무슨 책에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래요. 근데 아직도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여기 잘라주면 됩니다. 덜 잘라서 그런 겁니다. 말하는 선생님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잖아요. 뼈를 자르면 들어가겠지. 이거 1차원적인 사고고요. 뼈를 잘랐을 때 연부 조직의 다이내믹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 얘기만 뭐 그러냐. 이거 뼈 겹쳐서 보면은 대본 보여요. 여기 뼈 자른 데랑 살 늘어진 데랑 한번 땡겨 올라간 데랑 보세요. 지금 요 상태랑 한번 보세요. 그럼 뼈를 잘랐잖아. 그럼 이 부분이 더 올라가 붙어야 되잖아요. 더 늘어져요. 올라가 붙는 데는 여기가 올라가 붙어요. 여긴 더 올라가 붙었죠. 잘 보시면 피부 음영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얘가 꺾이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뭐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본인만의 이론으로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현실은 받아들이자고요. 아니면 제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상황의 결과로 저를 설득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한 수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2020년이에요. 벌써 2년이 지났고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갖고서 발표한 거는 2013년도예요. 2014년도인가? 성형외과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8년이 흘렀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가 그러면 이분밖에 없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맨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아니, 갸름해지려고 이렇게 자르는 거 이해된다니까요. 이거 10년 전 하던 짓이라니까요. 2010년도에 제가 하던 짓이에요. 해봤는데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막 이렇게 아직도 자르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대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여기가 불룩한 게 싫대요. 여기 뼈 더 자르면 안 되니. 옆모습 보여드릴까요? 옆모습 보면 이래요. 다 똑같잖아요. 이 모습 다 나오잖아요. 이 모습. 여기는 제 아무리 먼 짓을 해도 안 쳐져요. 제 아무리 많이 잘라도요. 여기는 자르면 그냥 올라가요. 찝혀요. 여기 늘어지는 거는 이 활경근이라고 목 근육이 이렇게 당기는 거라고요. 그나마 뼈가 붙잡고 있어서 턱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그 턱뼈를 자르고 나니까 워낙에는 한 이만큼 있었겠죠.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살이 갈 데를 잃잖아요.
어디든 가서 붙어야 돼. 여기 뼈에 붙고 싶어. 근데 목에서 근육이 자꾸 땡겨. 그러면 얘는 여기 뼈에 가서 위에 가서 못 붙고 밑으로 떨어진다고요. 여기 살은 교근이 자꾸 일로 땡겨. 그러니까는 살하고 같이 끌고 올라가요. 여기는 입꼬리 내림근이 여기 있는 근육이 이 살하고 같이 위로 땡겨요, 자꾸. 그럼 이렇게 찝힌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저 역시도 단순하게 자르면 작아지겠지? 갸름하게 뼈를 잘라놓으면 얼굴도 갸름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위아래 볼 방향이 다른 거죠. 그걸 이해 못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역사예요. 2010년 무렵부터 이 환자분이 2012년, 13년 그때고 요 때가 그 다음에 2019년, 20년 때 이제 요걸 또 제가 확인하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고 또 이렇게 돼서 대부분 상담받고 이렇게 자르고 저한테 안 오시면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알게 된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의견 되는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수술을 했는데 뭐가 좋아졌냐는 거죠.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턱끝을 길이를 늘려서 해결할 거야, 전진을 해서 해결할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고집이 이 전문가 사회에서도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험담하기 바쁘고.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그냥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나도 또 고민해보고, 또 내 생각엔 이런데, 그럼 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서 서로 발전해 가는 거지. 저도 옛날엔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겪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고 이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니 그게 근육이라는 걸 알았고 이 상황에서 여길 더 자르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는 것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체부 볼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뭐 제가 잘났네 뭐 누가 잘났네 이런 얘기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이 두껍고 이런 분이 뼈 이렇게 잘라놓는다고 절대 갸름해지지 않아요. 오늘도 상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6년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에요.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양악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사각석 재건하라고 말씀드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양악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양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비대칭이 싫어서 양악을 했대요. 근데 CT를 찍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뭐 좋아진 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거 조금 좋아지려고 양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해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말씀하신 사각턱 재건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안 할래요. 그랬어요. 해달라고 하셔도 저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왜요? 막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그랬어요. 저번에 수술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맞대.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상담은 했어요. 근데 제가 환자분한테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년 전에 저한테 오셨을 때도 체중이 그렇게 많이 마른 분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kg가 쪄오셨어요. 근데 키가 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살쪄오고서 본인은 본인 관리 안 하면서 병원 쫓아와서 돈 주고 수술만 해달란다고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해주고 욕먹을 짓은 저 안 할래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해달래도 안 할 거예요. 정 해달라고 하실 거면은 살을 빼고 오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분하고 손가락은 안 걸었지만 약속했어요. 와이프분이 살 빼면 꼭 데리고 다시 오기로.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이런 분들이 살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잘랐을 때 이런 울퉁불퉁함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 눈에 확 띄거든요. 블룩블룩하니까. 오히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친구들은 처지고 늘어져도 별로 티 안 나요. 그냥 작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이 부드러워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친구도요. 조금 지나서는 옛날보다 삐뚤어진 거 교정됐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친구도요.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본인은 갸름해졌다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친구는요. 여기서 이렇게 수술하고요. 본인이 만족했대요. 그래서 그 만족한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수술해 주신 선생님은 블로그에 잘 됐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런데 붓기 빠지고 보니까 이건 거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할까,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의사한테 돈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인터넷 카페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아우 씨 볼 쳐졌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런닝머신 뛰면서 아, 나 살이라도 빼야지. 이 불처진 거 해결하고 이 울퉁불퉁한 거 해결해야지. 이럴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맥주 먹고 야식 시켜 먹고 닭다리 뜯으면서 인터넷 보면서 아, 리프팅 어디가 잘하지? 아, 윤곽 주사를 맞아야 되나? 악큐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댓글 쓰고 쪽지 주고받고 있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시간에 뛰시라고. 그 시간에 산책하시고 그 시간에 운동하시고 다이어트하고 체중 조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렸고요. 절대로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를 자꾸 잘라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턱에서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광대에서도 있어요. 제가 광대도 요 비슷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조건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게 덜 잘라서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경험 부족이라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 전제가 또 있어요. 만약에 이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히스토리가 처음에 턱이 큰 것 같아서 턱을 자르신 거예요. 턱을 잘랐어요. 턱을 자르고 나서 보니까는 사각턱이 심한 것 같아서 사각턱을 자른 거예요. 사각턱을 자르고 나서 보니까는 여기가 튀어나온 것 같아서 여길 또 자른 거예요. 너무 리즈너블하지 않아요?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상황이면 이 논리 전개가 오류가 없어요. 의사도 그랬고 환자도 그랬고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턱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로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정도는 살짝 잘라줘도 이런 모습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살이 일로 쭉 떨어지면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얇아지면서 패인 게 덜 보여요. 그래서 이 턱끝 길이 연장을 하거나 전진을 아주 45도로 많이 하면 여기가 조금 덜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요런 요런 턱 라인이 나오게 돼요. 이걸 좋아하신다면 그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가 이 턱 라인을 갖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는 이런 턱을 또 좋아하는 남자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설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라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 그리고 자르면 작아지겠지 하는 어떤 환자의 바램, 그런 바램들이 만들어낸 대환장 파티라고 저는 봐요. 필요하면 붙여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조금 자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낫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자분은요, 여기서 이렇게 수술하고 저한테 왔을 때 여기 조금 만들고 여기 조금 메꾸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 수술에서 요걸 하고서 본인이 만족했대요. 본인이 만족했으면 이게 옳은 수술이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 그렇게 싫지는 않았대요. 어쨌든 갸름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조금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랑 상담하는 중에 뭐 여기를 많이 만들자, 뭐 많이 만들자, 조금 만들자,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한두 달째 됐을 때 저한테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달에 오셨을 때 원장님 힘내세요 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이 수술하신 분하고 한번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은 아니지만 진위 논란이 있었죠. 그거 보고서 자기가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두 병원을 다 경험해 본 바로는 원장님이 힘내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뭐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 뭐 내가 옳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판단하세요. 저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좋다라는 분들도 저는 인정하고 존중드려요.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